잠깐 잘 쉬었어요. 그럼 이제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6번째가 되겠죠. 6번째는요, 기타 노동 운동이 되겠죠. 기타 노동 운동 이론 해갖고 이제 크게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기능적 분류 이론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인간 대 기계 이론, 세 번째 경제적 보호 이론, 네 번째 노조 통제 이론, 4가지 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적 분류 이론이 되겠죠. 기능적 분류 이론, 기능적 분류 이론은 크게 또 5가지로 분류하고 있어. 5가지. 첫 번째는 기업 노조 운동이 있죠. 기업 노조 운동. 이제 두 번째는 이상적 노조 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혁명적 노조 운동.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약탈적 노조 운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5번째 의존적 노조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크게 5가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기업 노조 운동, 이상적 노조 운동, 혁명적 노조 운동, 네 번째 약탈적 노조 운동, 5번째 의존적 노조 운동. 첫 번째 기업 노조 운동이죠. 기업 노조 운동은요. 기업별 노조 운동이 되겠죠. 기업별 노조 운동. 그래서 기업 노조 운동은 무리한 요구라든지 노조 방지에 유리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해서 공부했죠.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무리한 요구나 노조 방지에 유리하다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 이제 이상적 노조 운동이 나오죠. 이상적 노조 운동은요. 산업민주주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죠. 산업민주주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아까 산업민주주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혁명적 노조운동 나오죠. 혁명적 노조운동은요. 혁명 이론을 기본으로 한 변형된 노조 운동을 말한다. 이것이 혁명적 노조 운동이라고
정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약탈적 노조운동 나오죠. 약탈적 노조운동은요. 자본 전제적 자본가 중심의 노사관계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 전제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노동 노사관계에 있어서 발전 과정이 있었죠. 발전 과정 첫 번째 단계 자본 전제적 단계가 있었죠. 그 단계 자본 전제적 자본가 중심의 노사관계 운동이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주전적 노조운동이 나오죠. 그래서 의존적 노조운동은요, 노조가 자본가나 기업 등의 의존해서 운영하는 형태, 이것이 의존적 노조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능적 분류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 분류 이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칠판에 있는 건 내용 다 정리하셨죠? 그럼 이제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기능적 분류 이론은요, 내용을 보시면 임금 노동자들의 사회 경제적 환경의 공통의 이해와 기능을 가진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공통의 이해와 기능의 노동 운동을 한다. 이것이 기능적 분류 이론이 되겠죠. 두 번째 인간 대 기계 이론 나오죠. 인간 대 기계 이론을 보시면 기계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기계가 출현함으로써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자동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많이 개발이 되죠. AI,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됨으로써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출현하고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진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실업자 우려가 생기겠죠. 실업자 우려. 그래서 이러한 기계들은 근로자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임금 노동자의 자의적 행동이 되겠죠. 임금 노동자의 자의적 행동. 이것은 노조를 통해서 기계를 통제한다. 그래서 세 번째 노동운동은요, 자본주의 체제를 산업민주화로 대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노동민주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제적 보호 이론이 나오죠. 경제적 보호 이론은요, 경제 성장에 보장을 하는 거죠. 경제 성장을 보장.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가 경제 성장에 동의한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노사 협력적인 노동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노사 분규는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노사 협력을 통해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것이 경제적 보호 이론. 다시 정리하면 노사 분규로 인해서 성장이 저해되면 안 되니까 이제 노사가 협력해야 되겠죠. 협력을 해서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노조 통제 이론 나오죠. 노조 통제 이론은요,
노동조합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대체 노조가 생기겠죠. 그래서 대체 노조는 노조 대신에 노사협의회로 해결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단체 협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단체 협약. 단체 협약에서 협의제가 나와요. 노사협의회. 그래서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할 거니까 여기서는 노사협의회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노동운동은요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타 노동운동이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국제 노동운동이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마쳤어요. 참 국제 노동운동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국제 노동운동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 노동운동의 발전 단계와 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국제 노동운동은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 자연 발생적 단계가 돼요. 자연 발생적 단계.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1779년 영국의 단결금지법 등 유사한 유럽 법률은 노조 결성을 금지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자본가의 억압과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 그 다음에 생계비 미만의 저임금을 강요한 착취를 한다. 두 번째 내용은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조합 생성 단계가 나오죠. 노동조합 생성 단계는요, 1824년 영국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19세기 중엽 기타 유럽 국가들은 공제조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생성되었다. 그래서 공제조합적 성격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공제조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모기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 직업에 속하는 숙련 노동자의 직능별 조합의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직능별 조합의 형태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결력, 그리고 단체 교섭력 등 미약하고 단체 행동력도 제한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전국적 노동조합 성장 단계가 나오죠. 이것은 1870년대에서 1880년대가 되겠죠. 그래서 전국적인 조합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기가 보급돼요. 전기가 보급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통신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각국의 경제 상태는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전국적 노동조합 성장 단계에서는 산업별 조합과 전국적 규모의 조직이 형성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산업별 조합, 그 다음에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이 발생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볼게요. 세 번째는 노동 상권의 요구와 산업민주화 요구가 정당화되었다. 노동 상권 정리했었죠. 첫 번째 단결권, 두 번째는 단체 교섭권, 세 번째는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제적 노동조합의 성립 단계가 되겠죠. 내용을 보시면 20세기 각국의 노동조합의 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견 교환, 그 다음에
노동인권의 협조성 등의 필요로 하는 국제적 상설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국제적 상설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 조합 기구의 행동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 세계 노동조합 연합이 나오죠. 세계 노동조합 연합은요, 노동 3권의 통일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국제 자유 노동조합 연맹, 이것은 노조 협조주의와 반공을 중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용을 정리하면요, 1901년 제1차 세계대전이 나왔죠. 그때 이후에 국제노동조합 연맹이 설립이 된 거죠. 국제노동조합 연맹이 설립되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세계노동조합 연합이 계승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노동조합 연맹,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노동조합 연합 이렇게 계승이 됐다고 정리해 두세요. 이것을 메모해 주세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노동조합 연맹이 설립이 됐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노동조합 연합으로 개성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국제노동운동의 발전 단계와 활동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세 번째는 국제노동운동의 전개 과정과 활동. 여기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체크하고 갈 것은 필요성만 체크해 두세요. 국제노동운동 생성의 필요성. 이것은 국제화와 개방된 사회의 국제 간의 동일한 노동 조건,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정보 교환과 상호 협력한다. 이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제노동운동의 전개, 이것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국제노동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2차 국제노동운동이 있었고, 세 번째 사회주의 국제노동조합운동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책 보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제적 노동조합 기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네 가지 형태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국제노동조합 연맹이 나오죠. 국제노동조합 연맹. 이것은 1901년에 설립이 된 거죠. 아까 국제노동조합 연맹이 생겼죠. 1901년. 즉 국제노동조합 연맹은요, 국제노동조합 서기국 연합체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사회주의 지지 결의와 8시간 노동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1920년 국제노동기구를 지지하고 결의하였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세계노동조합 연합이 나오죠. 세계노동조합 연합은요, 1945년에 설립이 됐죠. 이것은 세계노동조합 회의를 개최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의 대표자들을 파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 구소련과 공산주의 국가의 노조 대표들이 미국의 마샬 계획을 반대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제자유노동조합 연맹이 나오죠. 이것은 1949년에 설립이 된 거죠.
그래서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은요, 창립의 목표가 나오죠. 창립의 목표를 보시면 빵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 이러한 3대 목표 실현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자유 진영의 모든 노동조합의 재정 및 기술 지원과 정치적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국제기독교 노동조합 연맹이 나오죠. 이것은 1920년에 설립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보시면요, 카톨릭,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목사와 유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 조직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식민지 정책을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전면적 국유화, 그리고 집단적 소유제를 반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공동 경영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개의 기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국제노동기구가 나오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국제노동기구. 그래서 영어도 이제 ILO가 된 거죠. ILO. 첫 번째 보시면요, 국제노동기구 헌장이 나와요. 국제노동기구 헌장은 10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책을 보고 정리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 국제노동기구의 조직이 나오죠.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총회가 있죠. 총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사회. 그다음 세 번째는 국제노동 사무국. 첫 번째, 총회. 총회는요, 매년 6월에 개최가 되는 거죠. 매년 6월에 개최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총회는 4인 대표자로 구성이 된다. 4인 대표제.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사회가 나오죠. 여러 기업들은 이제 이사회를 두고 있는 거죠. 국제노동기구도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두고 있죠. 이사회는 정부 대표 28명과 그다음에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 각각 14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대표 14명, 그다음에 노동자 대표 14명. 그래서 총 56명이 되는 거죠. 정부 대표 28명, 사용자 대표 14명, 노동자 대표 14명, 그래서 총 56명은 구성이 된다. 그리고 임기는 3년이 되는 거죠. 3년. 3년에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제노동사무국이 나오죠. 국제노동사무국은요, 의제에 대한 서류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류 수집과 배포, 그 다음에 각국의 산업노동 사정의 조사, 그 다음에 창구 간행물들을 발행한다. 이러한 것 활동하는 것이 국제노동사무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노동기구의 정책 결정이 나오죠. 정책 결정은요, 조약과 권고의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의 정책 결정은 조약과 권고의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3분의 2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사와 정보가 있죠. 조사와 정보. 그다음에 기술 원전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 보시면 유엔과 제휴하여 각국의 전문가들을 파견한다. 그리고 노동 문제 재반 사항, 그리고 기능공의 훈련,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발전,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의 개발 등에 관해서 각국을 지원한다. 이것이 국제노동기구의 정책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노동운동에서 공부하실 것은 첫 번째, 국제노동운동의 6가지, 이것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산업민주주의 이론, 두 번째 정치적 혁명 이론, 세 번째 환경특성 이론, 그다음에 네 번째 기회추구 이론,
다섯 번째 산업화 집단 이론, 그다음에 기타 노동운동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타 노동운동은 네 가지가 분류되는데 첫 번째 기능적 분류 기준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섯 가지 분류된다. 첫 번째 기업 노조운동, 이상적 노조운동, 혁명적 노조운동, 그다음에 네 번째 약탈적 노조운동, 다섯 번째 의존적 노조운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